상대방의 불편한 침묵, 그 시선이 칼날처럼 박히던 순간, 왜 나는 그저 쓴웃음만 짓고 있었을까?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내 관계들은 늘 위태로운 줄타기 위에 놓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 속에서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대화의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대화는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중요한 관계 비용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당신을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대화의 비밀을 탐색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관계의 지혜를 구했듯 우리는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빌려 이 혼란스러운 관계의 미로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만나는 지점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대화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견해차가 큰 대화에서 이 마음가짐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너그럽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정하기보다 어쩌면 저 사람은 지금 불안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관점의 전환이 대화를 전쟁터에서 협력의 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단순히 말을 다듬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공손함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방식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 그리고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를 메시지 전달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 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대에게 깊은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빈 그릇을 내밀어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의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포착하여 그의 감정과 진심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경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호감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말을 독점하거나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그건 아니지라거나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표현은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상대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 대화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애매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결론부터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전달은 당신의 사고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는 데 드는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줍니다. 단정적인 말투, 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의 지시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일방적인 지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저항감을 유발합니다. 대신 제안이나 권유의 형태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와 같이 선택의 여지를 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과 같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의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편안하고 열린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질문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질문만 던지고 답은 건성으로 듣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의도를 먼저 찾아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말이 다소 거칠거나 비판적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선이나 건설적인 의도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칭찬이나 영혼 없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상대에게 쉽게 간파당하며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빈말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깊이 있는 소통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그 표현 방식에 진정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천마디의 꾸밈 없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농담이나 무례한 발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용인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편함을 표정으로 드러내거나 화제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쎄요와 같은 짧은 반응으로 상대의 말을 끊거나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실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무기력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대화 기술입니다. 불편한 농담에 불편하게 응수하거나 질문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농담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줍니다. 품위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당신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위 있는 언어는 당신의 내면의 가치를 반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비꼬는 말투나 상대를 비교하는 말투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와 같은 표현은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대화의 기술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공손하게 대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매력적인 대화의 비결이자 어른의 문답법입니다. 집중해서 경청하고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으며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비호감을 예방하는 매너 있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지 않으며 단정적인 말투를 피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대화 습관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당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타인과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강력한 건축 자재가 됩니다.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건축물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요새가 될 수도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빈 의자가 놓인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정원은 당신의 관계의 풍경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의자를 채울 수도 영원히 비어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의자 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공감과 이해, 존중과 신뢰, 그리고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일 것입니다. 메마른 감정의 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사랑과 존중의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갈등의 가시덤불을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정원을 가꾸는 농부의 손길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물을 주며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정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내가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대화는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고 어떤 대화는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반성에서부터 당신의 관계는 변화의 미세한 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성찰은 당신의 언어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거울 속 당신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눈빛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는 당신이 원하는 관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대화는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당신의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연습을 통해 연마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이 당신의 대화를 변화시키고 그 대화가 다시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대화자가 아니라 관계의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지을 건축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견고하고 따뜻하며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